자, 그러면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간 학생들은 그러면 식민 통치에 그냥 순응하면서 공부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투쟁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시죠. 1924년 졸업생들의 졸업 앨범에 저렇게 머릿말이 있고요. 저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직접 썼어요. 예, 직접 썼는데 심술 많은 새엄마한테 구박받으면 그 심술 많은 새엄마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 그 학교의 일본인 뭐 교수님들, 민족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일 테고 넓게 보면 일제 전체를 그렇죠, 말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죠. 네. 그런가 하면 옛 어머니 생각하면서 뭐 울고 하던 때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옛 어머니라는 건 그 친엄마, 이전 시대가 우리 민족이죠. 우리 네. 나라, 그죠? 그러면서 대체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우던 적이 몇 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경성역정학교의 이제 해부학교실이고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실습용 두개골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수업 실습 이제 도구죠. 예. 자, 그런데요. 하루는 저 두개골이 하나 없어졌어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없어지면 안 되는 건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당시 해부학 교수가 이 구보라고 하는 일본인 교수인데 이 양반이 평소에 수업 시간이든 뭐 아니면 사적인 자리든 어디서든 늘 뭘 강조하냐면 이 두개골을 들고 다니면서 야, 이 두개골 예쁘게 아주 잘생겼지? 이거 우리 일본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이거 봐봐. 뭔가 이렇게 좀 둔하지? 그러니까 이거 너네 한국인 거야. 너네들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한테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뭐 너희들 알기나 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우월성. 예. 이런 식으로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정말 환장하죠. 사실. 근데 어떻게 해요? 학교는 다녀야 되고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날 이 일본인 교수 구보가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증인도 없는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이 두개골 훔쳐간 건 너네 조선인 학생들 짓이다. 우리 일본 학생들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너네 범인 색출해가지고 자수시켜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이 된 거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생긴 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보 교수 망언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망언. 동아일보의 일면의 사설인데 매일같이 이 사건 얘기가 완전히 신문을 그냥 도배하는 거죠. 근데 그 일본인 교수가 네.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 말을 했다는 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단체로 수업 고부를 하면서 이제 반말을 했겠네. 사과해라. 했군요. 사과해라. 구보 교수 사과를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동자를 또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또 퇴학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그 한국인 전교생 1, 2, 3, 4학년 다 합해서 한 190명 정도가 돼요. 예, 그 100%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와, 멋있다. 멋있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떠냐, 구보야. 사과해라. 학부형들, 그다음에 졸업한 선배들, 그다음에 뭐 신문들 뭐 난리가 나고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사이토 총독이 우회적으로 지금 경성학점학교 한국 학생들이 저러는 게 일리가 있다는 거를 내가 안다. 조금만 기다려 봐라. 내가 어떻게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무마시켰는데 결국 구보 교수를 파면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국 학생들이 끙끙 앓다가 저렇게 이제 터져 나왔잖아요. 저는 저게 왜 그러냐면 3.1운동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좀 약간 일본인들도 겁을 먹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은 3.1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전 국민이 우리 민족 전체가 독립을 원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걸 사기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참고 그냥 견뎌냈던 걸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뭉쳐서 하니까 된다. 이 사건이 이 한 달 내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의 최대 사회 문제였어요. 이 사건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스포츠가 뭘 것 같으세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 전체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스포츠 2개가 있는데요. 씨름. 아닙니다. 야구. 씨름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권투입니다. 권투. 아. 첫 번째가 권투. 근데 권투를 좋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스트레스 합법적으로 분노가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잖아. 맞아. 분노 일본인. 일본인들의 정답. 분노. 오. 정답입니다. 룰 자체가 아우. 권투는 룰 자체가 상대편을 때려 때리는 눕혀야지. 거잖아요. 부복.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본 선수를 때려도 상관없다. 아, 전혀 죄를 묻지 않는다. 또 하나가 축구예요. 사실 축구는 뭐 지금도 축구.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 그렇죠. 저 때부터 한일전이. 한일전 계속 있었네. 예. 축구는 정말 저 시절의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축구라는 스포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돈이 안 드는 스포츠예요. 그렇죠. 공만 있으면 뭐. 그죠? 공만 있고 일정한 공간만 있으면 뭐 골대도 그냥 대충 뭐 가방을 놓거나 뭐 이렇게 네. 하면 되잖아요. 네, 용품이 그죠? 필요 없으니까. 뭐 유니폼도 구태여 음. 필요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 시절에 이 식민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축구라는 것이 뭔가 그 억눌린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응집력 또는 뭐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뭐 우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이 축구는 정말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요게 이제 경성의학전학교 축구부인데요. 저기 보시면 유니폼에 저게 M자예요, M자. 메디컬. 메디컬. 어머, 축구부 이과생들이다. 유니폼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지금 대회에 좀 출전해가지고 지금 그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아, 너무 귀여워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우승을 하면요. 일본에 갈 이제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일본 대회에 이제 이제 참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아깝게 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때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 유명한 무슨 관광지 무슨 섬에 제가 나라공원. 아니 나라공원 아니고 그 저 때 이제 그 원정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 귀여워. 저기 양복 입은 사람은 이제 인솔자겠죠. 그러니까 축구 뭐 부장, 단장 이런 거잖아요. 예, 저기 바로 유산규입니다. 아까 그 안창호 얘기했던 그 유산규. 저 축구부는요, 100%, 그러니까 사실은 동아리 중에 하나예요. 동아리 중에 하나인데, 와. 100% 한국인만. 아. 일본 학생은 못 들어와요. 와, 좋다. 아예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축구부가 100% 한국인이다 보니까 저게 학생의 역할을 해요. 한국인 학생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축구 부장, 뭐 감독 전부 다 한국인이 하게 돼 있어요. 요것도 제가 조금 의미심장해서 넣어봤는데요. 1930년 12월에 이제 일본전을 떠나는 이 축구부 선수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취재 기자가 한마디씩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은근이라는 선수가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작년엔 석패했는데 금년에는 복수를 하고 말겠다. 그 다음에 또 정도상이라는 학생은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정신과 투지를 현해탄 저편, 즉 일본이겠죠, 결국은. 거기에 비추고 후쿠오카에서 행진곡을 울리겠다. 야. 이제 이렇게 그 축구에 대한 그러니까 결의를 이기고 말겠다는 그런 어떤 그 투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염형섭이라는 학생은 더 좀 묘해요. 차창박 설경, 그러니까 눈이 쌓였나 봐요. 왜 옷을 입은 조선인의 경상도 사투리, 갓쓴 영감님의 자만에 가득 찬 이야기, 여학생이 부는 하모니카 소리, 이 모든 것이 어쩜 조금도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서 보이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을 보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김흥수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겁고, 예, 이 정도로 이 일본 원정을 떠나는 그 가슴 속에 그 맺혀 있는 것들이 이게 범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의학도들인데 문인 같아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항일의식은 또 항일의식이고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배워야죠.
자, 다시 한번 제가 1924년 졸업 앨범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표지예요. 아까 왜 제가 머릿말에 뭐 새엄마, 뭐 옛어머니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앨범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졸업생들끼리 제목을 넣었어요. 형설기념. 형설이 뭐죠? 형설? 형설지공에서 형설지공. 네. 눈빛으로. 네. 그러니까 예. 반딧불이 빛하고 그다음에 눈빛으로 공부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형설지공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멋있다. 예. 형설기념. 보시면 막이 닫히고, 그러니까 4년이 지났다는 뜻이죠. 다시 머리에는 이론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실제 칼을 잡고, 그러니까 의학 이론, 네, 그다음에 의사로서. 또 실제 이제 메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되니까 가슴에는 진실의 갑옷을 입고, 예. 사면팔방으로, 그러니까 각기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각자 그래서 갈 길 가야죠. 졸업을 했으니까. 자, 그럴 때 삼천리나 되는 폐허에서 누구의 입김으로 새 문화가 일어날 터이며 2천만,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에요. 남북한 합쳐서죠. 2천만의 황량한 마음속은 누구의 손으로 개척될 터인.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개척해야 되고 개척할 거란 뜻이죠. 아니 의대생들이 왜 이렇게 글도 잘 쓰나요? 잘 써요. 네, 진짜 잘 씁니다. 이거 그 문과네. 처음부터 아주 기가 막혀요. 야. 진짜 잘 씁니다. 이렇게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또 술기도 익혀야 되고, 그치만 진실, 진정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앨범 속에 지금 넣어놓은 한 페이지가 우리나라 지도예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있네요. 예. 전도가 왜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전도를 지금 넣어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성약전문학교는 결국 총독부가 운영하는 학교고, 그리고 한국인 학생들은 늘 일본인 교수나 일본인 학생한테 어떻게 보면 힘없는 편에 속하고 약자에 속하고, 그런데 졸업앨범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학생들만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저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넣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저게 지도에 보면 뭔가 글자 같은 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네. 지역마다 글자가 그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저게 한국인 졸업생 49명, 49명. 어디 출신인지. 맞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49명이 어떤 친구는 서울이 고향이고, 누구는 평안도, 누구는 대박. 경상도, 다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구, 평양, 아주 구체적으로 그 위치에다가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뭔가 멋지다. 이런 기획도 참 잘하네요. 정말 범상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잘나서 또는 우리 집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혜택 받아서 이렇게 학교까지 와서 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나는 내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돼.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게 자기 고향 위치에다가 이름을 써 놓은 데는 자기 자기 고장, 자기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 잊지 말자. 예, 이걸 지금 다 표현하고, 그러니까 민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장에 대해서.